대선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꼭 정치적인 효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있어요? 예,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 저는 참고로 작년 12월 3일 날 주식 샀습니다. 2,300개 질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목요일 전문가 초대석으로 저희 준비를 해봤어요. 옆에 나와 계시죠? 우리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홍춘욱 대표님이 오셨어요.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책으로 또 이미 접하신 분들 또 굉장히 팬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처음 오셨을 때 좀 놀랐어요. 예. 안경을 벗고 쓰고의 그 갭 차이가 굉장히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안경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32년째 경제 분석가 생활하고 있고요. 한 30권 정도 되는 책을 쓴 작가이자 3년 전부터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로 일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사실 유명한 또 저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맞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라는 책이 최근에 포르체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처럼 최선을 다하는 저 멋있지 않나요?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 오늘 이 책 주제로 또 뒤에 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새로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요. 지난해 연말 올해 초 사이에 이제 한참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보통 하반기가 이제 더 중요한 행사죠. 그렇죠. 내년 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어떻게 되는 걸 물으니까 재미없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들 막 전부 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실망하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 불을 뿜고 완전 활망이었죠. 그래서 뭐 천슬라 이야기 많이 나왔고 특히 그 트럼프가 만든 이상한 코인들까지 맞아요. 밈코인들. 밈코인들까지 막 난리가 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2025년에는 골드, 금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제 올해 1월 초였나? 1월 중순이었나? 그때 이제 그거 담당하시면서 기사 쓰신 기자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예측하셨냐 그래서 그때 뭐 1월 말부터 우리나라 금값이 폭등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예측한 건 아니고 흐름이다. 이 사람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대통령 할 때 금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나고 그때 시장이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더 독해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그렇게 독해져서 리턴했다. 더 독해져서 왔다. 더 강해져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수용하기 힘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특히 달러 패권을 흔들려고 들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는 환차손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골드가 좀 나아 보인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랬더니 이걸로 책 한 번 써보라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걸 보고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냥 열심히 써서 한 3월 정도까지 한 2달 걸려 열심히 썼습니다. 와, 빠르게 쓰셨네요. 이게 책이라는 게요. 맘먹을 때 써야 되죠. 맘먹을 때 써야지. 뭐 오늘 저녁에 써야지 안 됩니다. 이게 일단 피곤해서 막 쓰고 이제 출발할 때 그때 좀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 안 하고 이것만 해야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1기 때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안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그냥 마치 기억을 삭제한 것처럼 이번 상황이 처음처럼 느껴지고 돈의 흐름은 정말 되풀이되는 건데 왜 그걸 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 기록을 안 하셔서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지금 책 얘기로 저희가 후반부에는 책 얘기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현재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재 경제 뉴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올해 들어서는 관세, 내수 경기 어렵다, 한국 정치적으로도 불확실하고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약간 경제 뉴스를 저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하루에도 저희도 막 아침에 라이브 하다 보면 새벽에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다더라. 이거 다 반영해야 되고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어려운데 요즘 경제가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은 레벨 5가 최상이라 치면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는 되는. 5까지는 이제 정말 힘든 시기.
10년에 한 번 오는 위기가 네. 사실 오고요. 음.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 4에서 3, 4일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 2였던 적이 혹시 최근에 있었나요? 뭐 최근은 없고요. 네. 어쩐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 2000년대 중반 그리고 2010년대 중반이 이제 한 1, 2 정도 레벨인 적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뭐 3, 4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하는데 마음 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 일어나자마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음악을 듣는다든가 운동을 시작해야지라든가 뭐 아침을 조리한다기보다는 간밤에 트럼프가 뭔 말했나 이런 세상이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또 과거에 또 요즘하고 비슷하게 과거에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좀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아우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이제 특히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사고 치는 건 뭐 2016년 아, 예 트럼프 당선된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네.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던 시기가 2007년 글로벌 2007년. 금융위기 때 직전 아닌가요? 예,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그 해 미국에 있었는데 네. 우리도 똑같았는데 97년 외환위기 때 역시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음. 이제 그 시기에 정말 문제가 심각했던 게 네. 이제 그 리만 사태 때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고 네. 이제 다음은 시티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다음은 AIG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앙은행이랑 우리나라의 이제 기재부에 해당되는 미국의 재무부에서 구제금융 법안을 만들어 올린 거예요. 금융기관 다 연쇄적으로 도산하면 나라가 망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국회에서 부결시켰어. 아, 그래서 예, 다우지수 역사상 최대 낙폭이 그날에 있었죠. 하루 아침에 그냥 정말 예. 폭락했던. 하루에 2,000포인트 빠졌나 아마. 와. 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주일 뒤인가 그 법안을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아, 이미 다 무너졌는데.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는 이제 두 번째 방아쇠. 첫 번째 방아쇠는 리만이 망한 거. 네. 두 번째 방아쇠는 국회의원님들이 부결했는데 이제 네. 그 다음에 주식시장 붕괴되고 금리 급등하고 난리가 나는 걸 보고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고서 이제 재빨리 통과시켜 주던 그 시기에 네. 간밤 뉴스 안 보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지금 경제 난이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세 얘기를 저희 뉴스토스트 어피티 온에어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관세 얘기 너무 어렵다. 뭐 트럼프가 관세 높였다가 낮췄다가 또 유예 기간 지금 한참 동안 뒀다가 얘기가 너무 빨리빨리 이어지는데 관세를 주제로 또 현재 세계 경제 어떤가 현황을 조금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관세라는 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줄서기. 줄서기. 얘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데 며칠 전 이제 저희 동네에 네. 이제 요새 유가 내리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한 1,700원대 유일하게 저희 동네 저희 구에서 거의 한 10분 거리에 아무튼 1,600원 정도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인기가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주유소를 갔는데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네. 다음 날 인상. 아, 유가 인상. 예, 그 정부가 이제 유류에 대해서 세금이 있어요. 휘발유에 세금이 붙는데 네, 유류세. 세금이 복원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 한동안은. 고물가 때문에 우리 경제 힘들었으니까 휘발유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좀 깎아줄게 네. 하고 지내는 게 평상시. 네. 그러다가 야 이제 좋은 시절 끝났어. 자 이제 우리 국가 재정도 망가지고 요새 유가도 내렸으니까 나 세금 인상하면서 100원을 바로 올린. 예, 그날 전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밤 12시까지 아, 기름을 넣어야 싸게 그렇죠. 넣죠. 자 됐나요? 조금이라도. 예, 바로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와, 지금 미국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재기. 사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GDP가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3이 나왔어요. 와, 이 놀라운 일이죠. 예, 경제가 갑자기 작년에 분명 미국이 2.8% 성장했는데 트럼프가 되자마자 마이너스 0.3이야. 네.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금하잖아요.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경제 분석가니까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사재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생겼더라. 그 사재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뭐냐면 예, 바로 무역 적자. 곧 트럼프님이 관세를 부과하실 거야. 그러니 미리 사야 돼. 네. 직구.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미국 GDP가 36조 달러면 그 중에 5% 얼마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한 2조 달러 되겠네요. 네. 그 정도에 달하는 물량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사들인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박사님 그렇게 무역 적자가 GDP 5%나 났다면 나라 망하는데 왜 마이너스 0.3밖에 안 났어요? 그쵸, 이게 좀 바로 버티네. 반대편 계정에 뭐가 잡혔냐? 재고 증가. 재고가 얼마 늘었냐? 한 3% 늘은 거예요. GDP에. 그러니까 나머지 2%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해서 메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빼고 보면 미국 경제는 1분기에 2% 성장을 했어야 맞는데 네. 트럼프님이 4월에 나 관세 부과할 거야. 4월 4일이었죠? 그 이상한 판때기 그쵸, 들고 그쵸. 나와서 막 나와가지고 한국은 예, 한국은 25, 뭐 베트남 34%. 예, 유한 화이어 뭐 이거 아, 한 맞아. 거죠.
이걸 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쇼를 앞두고 무섭잖아. 그렇죠. 이게 가격표가 앞으로 새로 요새 바뀔 게 보이는데 일단 그리고 이 필수품이라서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 싶은 걸 월마트, 쉐인, 타깃, 뭐 코스트코 같은 애들이 죄다 주문을 해서 3월 마감 전에 관세청 딱 열리기 전에 다 수입한 거죠. 그리고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유예요? 소비가 박살났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죠? 미안해. 유예요. 7월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5월에 지표가 좋아지죠. 그쵸. 뭐 당장 이번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네. 주가가 조금 올랐네. 어제는 이제 빠졌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요분이 가격표를 바꿔달 거라는 걸 아는 순간 우리 사람들의 행동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쳐다보고 있죠. 와, 저 사람이 정말 인상을 할까? 아니야. 미치지 않았으면 안 할 거야. 기대를 걸어보면서도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진짜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까지 막 섞여 있는 그런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태고 실제로 관세가 시행되면은 미국에서도 물건 살 때 되게 비싸게 이제 수입품은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사재기가 일어났다. 저희 어피티에서도 생필품은 쌀 때 쟁여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휴지 이런 건 안 썩잖아요. 잘 안 썩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 어마어마한 단위로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재고는 이만큼 쌓이고 막 수입 막 엄청 몰아서 당겨서 하고 이런 난리가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전망했던 올해 경제 전망하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전망했던 올해 전망하고 지금 보시는 올해 전망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성장률 1%는 깎아야 된다. 1%포인트요? 예, 그보다 더 깎아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유예를 했으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카카 투항상 이러면 우리나라 망해요. 네. 다음 선거 집니다. 눈물을 막 흘리며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신히 상식적인 지금 사람. 막아놓은 정도이기 때문에 요것만 해도 벌써 상반기 충격이 상당해서 여기서 한 네. 1%는 날렸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래 그런데 나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관세를 물을 순 없고 10%를 일단 때리고 품목별로 깎아주자. 맞아요. 뭐 이렇게 가면 하반기 성장률이 이제 조금 회복되니까 이제 작년 올해 미국 성장률 한 2.5에서 3% 봤는데 와 네. 정말 부럽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2배, 두 그 정도 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가 한국이랑 비슷하게 1%대 되지 않겠나. 맞아, 한국 경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가 될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1분기 너무 안 좋았고 예, 상반기는 마이너스고 네. 하반기는 플러스고 그 그래서 상저하고 예, 뭐 안 좋은 의미의 상저죠. 그러니까 하고가 높은 게 아니고 상저가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한 평균을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평균이 0이에요. 그렇죠. 예, 그나마 마이너스가 하반기가 계속 나니까 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단 작년 4분기부터 충격이 시작돼서 음. 올해 1분기 그리고 지금 5월인데 다 어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죠. 안 된대요. 음. 예, 그만큼 안 좋고 뭐 저희 아까 잠깐 주유소 그렇게 장사 잘 예시요. 되는 주유소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변은 다 불 꺼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저가 경쟁, 다이소만 잘 되고 테무만 잘 되는 그리고 뷔페도 요즘 되게 사람 많아요. 무한리필. 저희 동네도 하나 생겼는데 네. 명륜 진사 갈비가 요즘 줄 그걸로 엄청 서요. 그걸로 바꿔 달았더라고요. 아, 예, 그 뷔페. 뷔페로. 예,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뭔가 이제 호텔 뷔페 가는 사람, 라세는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야, 저쪽에 끝에 있고 갈 또, 사람 가겠지. 예, 또 이렇게 가고 또 인천공항 미어 터지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제 양극화의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 또 고환율 음. 여기다가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해서 상반기는 일단 마이너스고 하반기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꼭 에이, 정치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있어요. 예, 뭐 그 거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 저는 참고로 작년 12월 3일 날 주식 샀습니다. 오, 네, 국내 2,300개 질 때. 제가 사실은 그것도 연금 계좌로 샀습니다. 이야, 엄청난 야수 아닌가요? 예, 이게 전인데요. 그때 왜 샀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0.8배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회사를 당장 청산하면 10,000원 받는다 주당. 근데 주가가 8,000원 밑이었어요. 외환위기 때 7,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돈을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예, 뭐 사람마다 100조, 200조 막 그러시길 때 작년에 이제 결과가 4월 말에 나왔는데 네. 25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데이터는 금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는데 72조를 벌었습니다. 1분기에만. 이게 지금 2년 연속 역사상 최대 이익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경제가 거야? 망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께도 이제 모 기업 상반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워크숍 하잖아요. 워크숍 네. 가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이제 항상 그런 강의를 가면 좀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이 그쵸. 빨리 가고 싶은데. 회장님, 사장님 티타임이 이제 조금만 그쵸. 기다리면 서울 들어가는 길 막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 올해 경기는 하반기가 좀 좋아지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그래서 올해 뭐 이렇게 했더니 사실 저희도 올해 상반기에 사람 뽑으려고 그랬는데 하반기로 미뤘어요. 광을 팔아야죠. 누구한테? 예, 주어는 없습니다. 누가 될지. 예, 오늘 다음 우리 주 공개됩니다. 사전 투표 하셨죠? 그쵸, 여러분들. 기왕에 투자를 할 거면 땡땡땡이 들어선 다음에 그분 앞에서 저희 이번에 1조 투자하기로 했어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놨지. 뭐 이게 그 정권 말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더군다나 선거가 올해 있는지 없는지 뭐 그쵸. 헌법재판소 앞에 사람 너무 많고. 거기다가 뭐 수많은 일이 있었다. 그쵸. 예, 이게 이런 수많은 일을 보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선거들을 보면서 자기 아는 사람이 됐네 안 됐네 그러고 있는 중인데 누가 투자를 하냐? 누가 사람을 그쵸. 뽑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용과 투자는 곧 나의 취업이자 나의 월급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시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기업도 기관들도 다 홀드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이 저점일 수 있어 이렇게 무리하기보다는 그쵸.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뭐 많이 빠지면 사야죠. 근데 무조건 간다. 뭐 이거는 정말 특히 제가 제일 슬픈 게 그 정치인 테마들. 요즘 너무 난리를 치고 저는 있어. 정말 그걸 바로 이제 책에서 제가 내러티브라고 불렀는데요. 뭐 요것만 하면 돼. 네. 돈이 복사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돈 복사.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을 살 수 없어. 음. 이런 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대부분 지나고 보면 그 테마나 그 주식의 고점이다. AI를 둘러싼 기술 혁신으로 뭐 굉장히 뭐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고용도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AI 붐이 네. 90년대 인터넷 시작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3년에 이제 제가 첫 직장을 다니는데 그때 처음 넷스케이프 네.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는 내비게이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딱 세상에 변화가 왔을 때 이걸 사용하고 이걸 어떻게 쓰고 내 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빨리 따라잡았던 사람들은 성공을 했고요. 네. 이거가 되겠어? 또는 이게 내 잡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 고민만 하고 있어봐야 죄송한데 아무 소용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 한 15 정도 되는 네. 조그만한 스타트업 자문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 중에 최근에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공서열은 없어지겠다. 왜요? 왜냐하면 인턴 출신 직원이 일을 제일 잘해. 어떻게 하면 얘가 잘 대답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리고 특히 코딩 관련돼 있는 거는 정말 짜서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대답이 좋은데 그 네. 코딩이 우리가 조금만 잘 질문을 하면 더 잘 나오는 걸 맞아요. 볼 수가 있고 그 덕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이제 그 전에 꽁당꽁당 만들어 놓은 그 어떻게 보면 운용 모델이 있어요. 네.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켰거든요. 저희들끼리 이제 저는 챗GPT를 쓰는데 네. 저희 회사 이제 20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만 학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딴 데가 우리 학습한 걸 모르게 만드는 그런 유료 계정이 있어요. 팀 계정인가요? 그렇죠. 그게? 팀 계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더니 제가 만들었던 걸 물론 초기 값을 잘 줘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질문 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값을 잘 주면 네. 나오는 결과물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너무 잘 나와서 사실은 이걸 이제 병렬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좀 넣어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실전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너무나 놀라워요. 올해 잘 버텨요. 올해 플러스 났다. 뭐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올해 정말 힘든 해. 왜냐면 미국장이 빠졌으니까. 그쵸. 환율이 흔들리니까 힘든데 이 모델은 되게 잘 되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GPT가 해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얘가 좀 할루리네이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부렁을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백테스트를 하고 저희 AI 모델이 저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포 인터넷, 애프터 인터넷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희가 느끼는 이 저희 금융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을 말씀드리면 AI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써야 되고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게 대세고 인정을 하고 파괴적 혁신으로 사라지는 업종 잡도 분명히 많이 생겨요. 그게 어딘지는 저도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해봐야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거가 세상이 바뀌고 이걸 내가 잘해요. 남에게 이걸 전파하고 전도사가 되시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